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영국 전체의 장갑차를 대체하기로 했던 AJAX 장갑차 사업이 사실상 실패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영국의 연방 국가들이 호주가 선정한 장갑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인 랜드 403단계 사업에서 하너 디펜스의 레드백이 최종 선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이 호주에서 사업을 따낸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방산 수출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선택적 유인 차량 사업까지 나아간다면 54조 원 규모의 수출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에 한국이 선정되면 이제 진짜로 전 세계 장갑차의 표준은 한국의 장갑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장갑차 기술과 관련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화로 5조 6천억 원을 들인 영국의 차세대 정찰 장갑차 프로젝트가 안정성 문제로 도입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고 BBC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영국 차세대 정찰 장갑차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 단계에 들어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영국 자회사에서 제작된 영국 육군의 차세대 정찰 장갑차 AJAX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육군에서 쓰이는 장갑차를 기반으로 설계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4년 당시 35억 파운드를 들여 약 600대가량의 AJAX를 계약했습니다. 한 대당 약 100억 원의 거액이 투자된 셈입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국방부는 AJAX의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AJAX의 결함이 쏟아지면서 영국의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함이 너무 심각해 해결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AJAX의 시범 운행에 참여한 군인 300여 명이 청력 이상과 요통 및 관절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BBC에 따르면 테스트에 참여한 군인들은 AJAX의 소음과 진동 탓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시속 30km만 넘어도 엄청난 진동이 발생하고 이동 중 장애물을 우회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장착된 CT40, 40mm 포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 초 문제가 확인된 뒤 제조사의 최신 드라이버가 다시 장착됐지만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지난 3월과 6월 재테스트에서도 소음과 진동 문제가 다시 보고된 것인데요. 현지에서는 이미 35억 파운드가 투자된 차세대 정찰 장갑차 프로그램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BBC는 심지어 국방부조차 AJAX를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면서 일부 의원들은 훨씬 더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35억 파운드가 투입된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노동당은 AJAX로 인한 죽음이 우려됩니다. 누군가는 이 잘못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방부는 우리는 여전히 AJAX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주 계약업체인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문제 해결을 요구한 상태라고 언급하면서도 테스트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9년 당시 테스트가 시작되기 전 AJAX의 심한 진동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초기 운영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BBC는 노동당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 군 당국은 거액을 들여 계약한 AJAX 589대 중 단 14대만 인도받았을 뿐 이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10년이나 늦게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AJAX 사업의 실패는 우리나라의 레드백이 얼마나 대단한 장갑차인지 간접적으로 증명해줬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장갑차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의 장갑차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우리나라 장갑차 개발의 대표 주자인 한화 디펜스는 장갑차 수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현재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 시제품은 세대가 호주 육군에 인도돼 시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 20조 원이 투입되는 호주의 차세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레드백은 독일의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KF41과 겨루고 있으며 최종 후보자 선정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되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경쟁사인 독일의 라인메탈 디펜스의 장갑차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면서 해외 군 전문가들은 한화 디펜스로 승기가 기운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호주 언론에 따르면 KF41 링스와 박서 장갑차의 기술적 결함이 상당히 발견되었고 독일 라인메탈사가 보인 태도 또한 호주군을 화나게 군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독일 라인메탈은 지난 2018년 3월 랜드 402단계 사업을 수주했었는데요. 그 결함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납품된 차량에서 능동 방어 체계인 미사일 포탑이 너무 무겁고 미사일과 능동 방어 시스템 통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즉, 호주군이 요구하는 스펙인 대전차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를 달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또 탄약과 타이어도 독일제만 사용 가능해 독일에게 너무나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2단계 사업에서 장갑차를 샀으니 배째라는 라인메탈의 갑질에 호주군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KF-41 링스 장갑차의 엔진과 변속기에도 잇따라 문제가 발견되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인메탈에 대한 기술적인 우려와 태도까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랜드 400 3단계 사업에서 한화 디펜스가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는 영미권 5개국의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속해 있습니다. 상호가 무기 체계와 정보들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데요. 마침 독일 장갑차와 영국의 에이젝스 장갑차에서 결함이 발견되면서 영국의 차세대 정찰 장갑차 사업과 미국의 차세대 유무인 전투 차량 OMFV 사업까지 한국의 한화 디펜스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 최강 미국이라고 해도 항상 모든 무기를 다른 나라보다 잘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잠깐만 개발을 이어가지 않더라도 기술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무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자체적인 기술력도 상당하지만 성능과 품질이 입증된다면 다른 나라들의 무기들을 도입하는 가능성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전 세계 무기 체계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그동안 미국이 군림했던 방산 무기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국도 다른 나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아무 나라나 미군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거의 동등한 군사 무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동맹으로서 미국 방산업체와 협력에 문제가 없는 나라만이 가능한 것인데요. 현재 미국 의회에서 영미권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의 가입을 포함시킬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방력과 방산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큼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화력에 특화되어 있는 한국은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에서는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 영국에 이어 미국의 OMFV 사업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미국의 OMF 사업까지 따낸다면 한국이 진정한 차세대 장갑차의 표준을 만들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OMFV 사업은 미 육군의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 4,000대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화로 약 54조 원 규모로 진행되며 현재 한화 디펜스가 미국의 오시코시 디펜스와 함께 참여하는데요. 최근 미국은 개념 설계에 참여할 5개 경쟁 후보 중 하나로 한화 오시코시 컨소시엄을 공식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라인메탈, BA 시스템즈 등 세계 유수의 쟁쟁한 업체들과 경쟁하게 되는데요. 사실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이 미국의 무기 사업에 이름을 당당히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장갑 차량 제조 기술이 이미 독일, 영국과 같은 국가들과 견줘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해준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낫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경쟁사들의 여러 결함들로 인해 우리 쪽의 전망이 상당히 괜찮아진 것인데요. 이는 그 전에 이뤄졌던 T-50 수출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실물 훈련기도 없는 경쟁사 보잉은 사업자로 선정해주지 않으면 전투기 사업을 접겠다고 미 정부를 압박해 어쩔 수 없이 미군은 보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한국 기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보잉처럼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경쟁자도 없고 한화 오시코시 컨소시엄의 준비 역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이 역대급 방산 수출 기록을 세울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의 장갑차 기술이 또 다른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